자, 부산의 국민의힘 정연욱 의원이요. 자기 지역구에 내란 수계 윤석열 탄핵 불참 정연욱 내란 공범이다라고 이렇게 플래카드를 이제 민주당 쪽에서 붙여놨나 봐요. 그러니까 정연욱이 그 밑에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됩니다라고 작은 플래카드를 붙여놨는데 선관위가 정연욱 국민의힘 측의 현수막 게시를 지금 방해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윤석열이 내란 수계다, 정연욱이 공범이다라는 현수막은 허용을 해놓고 그래서 그래도 이재명은 아니다라는 이재명 대표를 겨냥한 현수막 게시를 방해하고 있다. 이거는요. 선관위가 이런 식으로 하니까 선거 부정 이야기가 곳곳에서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정연욱 의원의 말을 빌자면 해당 문구가 적힌 현수막을 즉 그래도 이재명은 안 된다라는 현수막을 자신 지역구에 설치하려 했는데 선관위가 유권 해석에서 게시가 어려울 수 있다고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조기 대선은 탄핵 결과를 봐야 될 수 있는데 조기 대선이 있기 때문에 이재명이가 지금 대선 후보인데 대선 후보를 비판하는 건 안 된다 이런 논리겠죠. 그래서 가정을 전제로 해서 이재명을 보호하는 행위를 선관위가 하고 있다고 정 의원 측에서는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재명이가 대선 후보로 확정된 것도 아니고 그리고 윤통의 탄핵 심판이 끝난 것도 아닌데 그런 현수막을 게시하면 안 된다고 말하는 게 있을 수 있냐는 거죠. 그리고 탄핵에 찬성한 사람은 내란 공범이라고 하는 것은 정치적인 이유다라고 하면서 게시를 허용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관위가 이 말도 안 되는 헛소리를 하고 있고 이재명의 편에 붙어서 장난을 치고 있다는 거예요. 또 민주당 측이 내걸은 내란 공범 현수막은 부산시 전체에 게시할 수 있도록 너그러운 유권 해석을 했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지금 정연욱 의원도 무슨 출마할 일도 없고 현역 의원인데요. 뭐 출마할 일이 있어요? 이재명도 아직 출마한다고 발언도 안 했고 출마 절차에 대한 과정을 민주당이 거친 바도 없어요. 그런데 지금 개인 이재명은 출마자라서 비방하는 현수막을 걸면 안 되고 민주당 측이 현역 정치인을 비방하는 것은 정치적 이유로 하면서 게시한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선관위가요. 저도 당할 때 느꼈지만은 썩어도 보통 썩은 게 아닙니다. 나중에 보수가 집권하면요. 선관위 해체시키고 감사원 밑에 집어넣어야 됩니다. 윤이 그렇게 안 한 거는요. 엄청나게 잘못. 지금 민주당이 김건희 특검을 거부권 행사하면 한덕수 직무대행을 탄핵시키겠다고 협박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직무대행의 탄핵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헌법과 법률에 없어요. 그러니까 유권 해석을 하고 있는데 민주당은 151명이면 탄핵할 수 있다고 자, 지금 국민의힘 여당 측에서는 대통령 탄핵과 똑같은 200석이어야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국회 입법처도 과거 박근혜 대통령 탄핵 때 권한대행의 탄핵에 대해서는 200명이 찬성이 필요하다고 유권 해석을 한 바가 있어요. 그런데도 일부 헌법학자 교수라는 사람들이 151석이면 된다고 지금 민주당 쪽에 기울어져서 이 좌파 언론들이 151석이라고 지금 퍼뜨리고 있어요. 그래서 파시즘이라는 것은 헌법과 법률이 지금 규정해 놓지 않고 상식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 한계에 대해서 대중을 선동해서 자기 쪽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희한한 짓거리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요 좌파들의 실체입니다. 자, 최근에 한 틱톡을 봤는데 누가 보내줬어요. 거기에 보면 지금 방송국의 조명 감독이라는 사람이 자기 집에서 윤 대통령의 이 계엄 선포 후 담화하는 윤 대통령의 얼굴이 나오니까 자기 집에 한 서너 살 먹은 애들이 둘이 있더만요. 그 애들한테 도둑놈 나왔다. 때려 총사 이런 식으로 뒤에 앉아서 이야기하고 애들은 진짜 TV 화면에 나오는 윤석열 대통령을 향해서 이 뺨을 때리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제가요, 와, 이거 정말로 심각하다. 젊은 사람들이 앞으로 뭘 배우고 크겠는가. 자, 선동의 분위기 속에서 클 수밖에 없지 않겠느냐. 자, 오늘 아침에 조선일보 보면 레비츠키 교수라고 민주주의는 어떻게 무너지는가 그 저자가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자, SNS가 생기고 20대는 책을 읽거나 스스로 생각할 수 있는 능력을 상실했기 때문에
SNS에 대해서만 거기서 이 반복적으로 나오는 사실을 사실대로 믿는다. 그리고 그것이 사실대로 그냥 믿는 게 아니라 에코 챔버라고 한마디로 메아리 효과까지 겹쳐가지고 그것이 아주 정폭되어서 확산된다. 그래서 이번에 탄핵 집회에 나온 사람들이 5분의 1이 20%가 20대, 30대 초반이래요. 자, 이거 정말 한국 사회의 미래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자, 지금 이번 여의도 집회에서 여의도 현장 근처에 있는 빵집, 커피집, 편의점 등에 성결제를 했다고 연예인 등이 생색을 잔뜩 냈습니다. 그런데 이제 성결제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결제한 만큼을 주지 않고 아무도 모르니까 누가 와서 확인하는 것도 아니고 그래서 성결제를 다 하지 않고 돈을 떼먹었다는 먹튀 논란을 좌파들이 전개하고 있어요. 그래서 MBC 생방송 오늘 아침이라는 그 내용에 보면 탄핵 집회를 위한 성결제 기부가 있었던 가게 200곳 중에서 시위 참가자들이 블랙리스트를 올렸나 봐요. 인터넷에요. 그래서 이 가게들이 실제 시위 참가자에게 성결제된 돈만큼을 주지 않고 시대들이 가져가는 것을 막았다고 지금 그렇게 보도가 됐죠. 그래서 그 보도에 따르면 특정 가게에 대해 사장이 결제 코드 아니니까 나가라고 소리를 지르더라. 정말 불친절했다. 그렇게 공짜로 먹고 싶어요. 이런 말도 했다. 사비로 결제하는 손님을 먼저 받더라. 그래서 성결제 돈을 떼먹었다. 자, 이런 식으로 말해요. 근데 선결제라는 게 굉장히 기술적인 어려움이 있죠. 저도 옛날에 근처에 있는 식당에 선결제하고 맨날 가서 밥을 먹으려니까 주인이 선결제를 거부해요. 귀찮다고요. 그런데 지금 누군지 모르는 수많은 대중들을 향해서 선결제된 돈이 정상적으로 이렇게 집행되는데 기술적인 어려움이 많다는 것은 당연하지 않겠습니까? 한 김밥집 사장은요, 성결제가 많았는데 20줄, 30줄, 80줄이 있었는데 성결제 구매자의 이름을 말하면 그 사람 거에 남은 물량을 주고 다 소진되면 상자를 치우고 그렇게 했는데 사람이 많이 몰린 탓에 성결제된 김밥이 모두 나갔다. 재고가 있음에도 주지 않았다라는 말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했어요. 500만 원 성결제가 들어온 한 빵집은 일반 이용자를 먼저 챙겨줬다고 하는데 빵집 사장은 우리는 손님을 똑같이 대했고 성결제 쪽에 줄이 많아서 오히려 일반 손님들이 못 샀다. 그래서 폐기된 빵도 많다. 성결제된 것만 팔리고요. 불친절한 후기가 제일 많았다는 샌드위치 집은 사장이 일부 손님들이 가방을 메고 와서 음식을 그냥 거기에 다 집어넣더라. 어떤 아주머니는 당당하게 와서 성결제 한 거 가져가도 돼요라고 이렇게 말을 하더라. 그래서 별의별 사람들이 다 있더라. 그러니까 성결제가 되었으면 그것이 소진될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당하게 내놔라 이런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사람인데 그런 손님이 얄밉지 않겠냐. 그래서 없어요, 끝났어요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가지고 그렇게 막 뜯어내냐 이런 겁니다. 자, 좌빨들의 성결제 쇼가 끝이 이렇게 허망하게 끝났습니다. 자, 김어준의 지금 한동훈 사살 쇼에 대해서 거기에 허구가 많다라고 결론을 지은 민주당 내부의 자료를 만드는데 관여했던 박선원 의원이요. 김어준 방송에 나와가지고 허구가 아니다. 보좌관들이 했는데 제대로 살펴보지 못했다고 김어준한테 머리를 조아리면서 사과를 했어요. 그래서 김어준의 이 폭로가 허구라는 것이 이렇게 결론이 났습니다. 웃기고 자빠졌습니다.